좋아요, 구독. 저는 일단은 지금 사실 저희 신세 끝나고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파동이 12시부터요? 네, 좀 1시 이후부터 좀 수급 예. 자체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 네. 저 일단은 오늘 또 신세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언제 반등 나올까? 네. 네, 사실 지금 우리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네요.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50bp를 추가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CPI 발표 이후에 화요일 이후에 어떤 최종 금리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50bp를 반영하는 상황인데 이전에 어떤 힌트를 줬거든요. 언제 줬어요? 6월 전에 CPI 발표랑 6월 CPI 발표 때랑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 잭슨홀 회의 이전에 최종 금리 3.5%에서 4%로 수정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폭 하락을 또 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CPI에 대한 기대값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선반영이 들어갔던 거고 저는 왜냐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CPI 발표 전에 노란톡에서 매수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급락이 나올 거다. CPI 발표하면은.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대응력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죠. 발표 이후에 취지가 선제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거 웬걸 아까 근원 내용을 까보니까 지금 CPI에 대한 결과값이 결론적으로 미국의 최종 금리에 영향을 끼친 거는 4.5%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CPI 발표 전에는 얘기를 했다시피 4% 정도에 대한 연말 금리 이 정도까지 스탠스를 가지다가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페드 회의는 사실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9월 FMC 회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사가 사실 9월 FMC 회의로 포커스를 맞춰서 굉장히 도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집중을 차트적으로 하려면은 앞으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라고 그거를 내세우려면은 최종 금리가 지금 몇 프로로 시장이 집중돼 있나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사이트 검색에다가 금리 모니터링이라고 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제 FOMC 미국에 대한 금리에 대한 수준을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확실히 마음이 아파요. 5%가 제기가 돼 있어요. 네. 5%가 10%가 넘네요, 지금. 근데 최종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 4.5%에서 4.75% 사이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는 건 사실 이게 지금 시장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4%대였거든요. 4%. 4%에서 4.25%에서 지금 CPI 발표 이후 4.5%에서 4.75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50bp잖아요. 더 추가 반영된 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FOMC 전까지. 그러면은 차트 변경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과거 최근에 있던 모멘텀 구조상 지금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의 구조상 이 효과를 누렸던 게 6월 CPI 그리고 회의록 전에 50bp. 그럼 이 하락에 대한 여분이 한 차례 더 열린다는 거거든요. 일단 11,000 레벨링까지 인근까지는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다음 주 FOMC. 근데 아까 배트맨에서 얘기했던 박동기 전문위원님의 말에 박동기 파트너님한테 공감을 했던 거는 만약에 이게 100포인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추가 변동성을 그릴 것이고 75bp만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FOMC 회의가 영향이 다 끼쳤기 때문에 거기서 4.5%에 대한 반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11,000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럼 지금 수급에 대한 앞으로 이제 한 주간의 과제는 매도세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는 전 주의예요. 웬만하면 매수 보지 말자. 웬만하면 매수는 힘들다.
예. 물려도 매도다. 물려도 매도다. 그냥 간단하게. 예. CPI, 네. 네. 어쨌든 시장을 따라야 되잖아요. 연준한 이게 있잖아요. 연준에 맞서봤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연준에 맞서봤자 시장에서 연준이랑 싸워봤자 이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연준이 그런 구조를 짜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보게 된다면 그건 맞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냉정하게. 증시 격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천명 마스터님도 옆에서 끄덕끄덕하면서 동의하시는 게 이제 당일에는 매수 전략을 주셨지만 그렇죠. 크게 대세는. 봤을 그렇죠. 때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시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오늘만 그런 거고 네. 대체적으로 하락장이 될 수밖에 없죠. 하락장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러면은 11,000선에 대한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더 이하도 내려갈 수 있어요. 저번에 잭슨홀 미팅 때 한 연은 총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네. 기분이 나쁘다. 네. 그래서 뭐 하는 총재는 또 너무 기뻤다, 행복했다. 드디어 증시가 우리의 말을 제대로 들어먹는 것 같다. 예. 그 얘기가 키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만- 어느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4월 달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4월 달 같은 경우에 제가 9천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 11,000까지 보고 있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11,000선. 왜냐면 차트 오늘 사실 그 질문이 왔었어요. 아. 회왕님 노란토에서 예. 이게 무슨 질문이 왔었냐면은 회왕님 10,000포인트까지 열리나요? 네. 근데 많은 저도- 분들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저 진짜 냉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모르겠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신도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아니 알아요? 왜냐면 차트는 열려요. 그렇죠? 차트를 봤을 때는 차트만 봤을 땐 열려요. 냉정하게 차트만 봤을 때.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구조가 최종 금리에서 어떤 스탠스를 상황이 또 CPI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수가. 그렇죠. 예. 이렇게 금리 올렸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수정은 더 이상 안 들어갈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 반등 요소가 그때 또 나올 수 있고 네. 근데 차트는 일단 열리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11,000포인트까지만 열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드렸던 거예요. 차트는 보면은 지금 채널링 구조에서 완벽하게 열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10,000포인트까지는 하락 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긴 해요. 예.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시황을 어떤 변수가 잡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달라서 차트는 열리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지금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차트 자체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이 좀 중요한 라인이에요. 지금이 수급이 좀 세게 내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가로지르는 건 MACD가 음봉으로 전환하거든요. 동일한 차트가 최근에 있었어요. 동일한 차트가 언제예요? 예, 잭슨홀 회의 다음에 여기거든요. 오늘 이와 같은 차트가 또다시 번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MACD가 음봉세에 내려올 때 굉장히 큰 하락 파동을 일으켰거든요. 지금 시장이 딱 그 상황이에요. 내용이. 힘이 이쪽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힘 조절을 한 것뿐이거든요. 하루 내렸잖아. 그리고 조절을 해요. 이때 조절하다가 주는 듯 싶더니 또 내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50bp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11,000포인트까지는 FOMC 회의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지금 12,000포인트인데 그럴 때 이거를 염두하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물려도 매도에 물리자. 회의 전까진 이 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물려도 매도에 물리자. 자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힌트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CPI가 결과치가 나온지 먼저 예측을 해야 돼요. 이제는.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CPI 결과를 먼저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CPI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CPI에 대한 무서움이 왜 그러냐면은 최종 금리에 대해서 추가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웃긴 일이 있어요. 웃긴 일이. 자 우리가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페드 사이트에
인기 시리즈 중에 새로운 게 떴어요. 어떤 게 떴을까요? 모기지 금리예요. 어, 쉽게 얘기하면 주거 비용입니다. 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왜냐면은 네. 근원 CPI가 먼저 뜨기 전에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주거비가 떨어졌네? 올랐네? 이 방향성 전환을 먼저 예측한다면 우리가 CPI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네. 그 힌트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에서.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페드 사이트를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인기 시리즈가 있어요. 네. 인기 시리즈. 오. 그러면은 보시면은 30년 모기지 금리가 뜹니다. 그러네요. 이게 없던 게 발견이 됐거든요. 왜냐? 외인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력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단편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클릭을 해본 순간 깜짝 놀랄 만한 게 나옵니다. 클릭해 볼까요? 네. 자, 최근 주거 비용이 네. 계속 올랐었어요. 어. 증거가 나오죠. 많이 올랐네요. 네. 힌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가 꺾일 수가 없었네요. 그죠? 네. 그럼 CPI가 뜨기 전에 먼저적으로 야 뭐야 이거 CPI가 높게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CPI가 낮아질 수 있는 걸 사실 먼저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먼저 봐야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걸 주시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 이게 연준 피봇을 가르치는지 연준 피봇이죠. 연준 피봇이 뭐예요?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죠. 나오는지에 대한 매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입니다. 코스피요? 똑같잖아요. 미증시 따라가잖아요. 당분간.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스닥에 대한 상승 변화를 꿈꾸려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다시 떨어져야 됩니다. 매일 업데이트 돼요. 이게 다시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어 라고 증명이 된다면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거의 고정이 확정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뭐예요? 30년 모기지 금리가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이게 대출금리예요. 대출금리 그냥. 근데 좀 더 어렵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근저당 뭉쳐서 상품을 10년물로 만들고 30년물로 만들고 5년물로 만들고 채권화 시킨 거예요. 사실상 파생화 시킨 거고. 근데 그 이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사들이면. 그거에 대한 금리 수준이에요. 이게 곧 주거비용이랑 일치한다 이겁니다.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에 대한 사이트는 제가 노란톡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건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사이트에 대해서. 내일 제가 이제 공방 있으니까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죠. 오늘 좀 내용 기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자, 화면 좀 낼게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구조 자체가 이번에 75bp를 하든 100bp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4.5% 혹은 그 이상에 대한 위협을 계속적으로 가한다면은 한국 코스피 시장에선 굉장히 최악의 조건으로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오. 왜냐면은 과거 2018년도죠. 18년도, 19년도 있던 이 모멘텀이 현실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잠깐만요. 네. 이 상황이죠. 네, 왼쪽과 같은 여기 차트입니다. 자, 여기가 내려가다가 한번 올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올리는 구간. 이 올리는 구간은 뭐냐면 미국이 금리 내리던 시기예요. 최종 찍고 내려오던 시기. 근데 지금 미국이 최종을 찍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올리는 구조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내년 3월, 4월, 5월까지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당분간은 천명 마스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9월 이제 페드 회의 이후 10월, 11월, 12월에는 어떤 악조건에 대한 수단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 미증시 어땠나요? 이때 미증시 올랐어요. 냉정하게 올랐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디커플링이 이제 체계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아까 배트맨에서 백승화 파트너님이 주도주를 왜 가야 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예. 나중에 한번 콜라보 한번 예, 한번 해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콜라보 한번 해봐도. 근데 일단은 좋지 않은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냉정해야 되니까. 오히려 CPI 뜨고서 저도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면 수정됐어요. CPI 때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 맞췄지만 발표 직후에 이건 막상 내용을 까보니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었구나. 이 정도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더 올랐네 라는 평가가 사실 연준의 실수가 제일 컸던 거죠. 제일 냉정하게 얘기하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한 순간부터 파월은 실수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됐었어요. 언제였죠? 2년 전 이제 잭슨 홀 회의니까 8월일 거예요. 2020년도 8월. 이때 평균 물가 목표제만 도입 안 했어도 이 정도 파급은 안 생겼어요. 지금은 좀 겁부러 없이 나비 효과가 나오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최종 금리에 대한 어떤 마무리가 지어야지 시장에는 상승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평가드리는 게 제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내일 공방에서 이 부분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